첫 상담으로 유튜브 채팅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진희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주셨고요. 매수가는 24,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십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던 종목이고요. 오늘은 딱 보합에서 마쳤습니다. 종가는 22,250원이고요. 2월 6일에 25,550원 보고 난 후로 쭉 주가는 밀려서 내려온 상태인데요. AI 관련된 뉴스는 꾸준히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흐름은 좀 어떨까요?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이번 주가 아니고 3월 넘어오면서 좀 힘들었죠. 차익 매물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AI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좀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증시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좀 팔로잉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좀 많이 받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좀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흔들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단기적으로 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 가지고 우리가 또 짧고 빠른 그런 수익들을 좀 많이 내기도 했었는데, 3월 초에는 다소 좀 흔들리는 모양새가 좀 보여졌었죠. 근데 저는 뭐 지금은 충분히 기다릴 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됐었던 이런 이력들도 가지고 있고, 요즘에 제가 좀 빠르게 좀 훑어보고 그다음에 실적표를 좀 같이 놓고 보니까 실적 안에서도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제법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내용들도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지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그러니까 AI는 앞으로 상용화가 되긴 할 건데 지금 당장 뭐 받아들이는, 그다음에 지금 당장 막 보여주는 퍼포먼스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됐었는데, 뭐 작년 4분기 혹은 이제 올해 더 기대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이제 AI가 실제로 좀 가동이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매출이 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찍히는 그런 성장세를 소프트웨어 업종 안에서 이제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5년도 뭐 하반기까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좀 큰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도 저는 여전히 소프트웨어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만큼, 그 다음에 변동성이 단기간 안에 잘 나왔었던 만큼 또 조정이 나오고 하면은 이런 좀 흔들리는 구간들은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다른 기업들보다도 이제 좀 그 재무 구조에,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향상되는 속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적자에 대한 우려감들도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AI 쪽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하고 있었던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쪽 안에서도 성과들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좀 갖춰줘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AI 관련된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다시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반도체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라던가 아니면 양자 컴퓨팅이라던가 이런 이제 그 미래 AI 기술 관련된 기업 그 종목들이 대부분 분위기를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좀 낙폭이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도 움직이는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좀 많이 보여졌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GTC 행사가 일정이 좀 잡혀 있으면서 젠슨항 CEO의 또 AI 뭐 가동에 대한 부분들, 그런 기대감들을 키워줄 수 있을 만한 멘트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죠. 그러면서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조정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뭐 대부분의 IB들도 트럼프의 이런 좀 리스크들,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단발적으로 뭐 이렇게 좀 시장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추후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의 뭐 가치 상승이라던가 추가 상승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려도 미증시는 뭐 위협적이지 않다, 뭐 그 흔들림이 위협적이지 않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같이 좀 공감을 하면서 한글과 컴퓨터도 충분히 우리가 좀 가지고 가볼 만한, 그 다음에 이제 AI 성장과 함께 같이 또 주가를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제 화면을 보시면은 한글과 컴퓨터가 일봉 차트 안에서는 최근에 좀 내렸죠. 근데 이제 주봉상 차트로 넘긴다라던가 아니면 월봉상 차트로 넘겨서 추세를 좀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큰 이탈 없이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박스권 안에서 위쪽을 두들겼다가 다시 되밀리기도 하고 위쪽을 또 두들겼다가 되밀리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박스를 위쪽으로 돌파하면은 다음 시세가 좀 더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급등이 나왔었을 때는 거래량들이 이제 크게 좀 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죽여지는 곳에서 한번 조정 나오고 이번에도 음봉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기존의 상승분보다는 좀 힘을 빼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추세는 저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일봉상의 종가가 대략 뭐 17,000원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뭐 저의 의견이 좀 틀리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좀 다시 한번 재차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매수가 그다음에 매수가 탈환되면서 분위기 또 만들어지면은 이 25,000원 탈환까지 25,000원 이제 돌파 여기까지 목표를 해보시면서 좀 차분하게 가져가시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우선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만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 3월 들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망 충분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 종가 17,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우선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매수가 이 부분으로 잡아보고요. 2차적으로는 25,000원 돌파까지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도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김JK님 어서 오세요. 궁금하신 종목 코리아 서키트 주셨네요. 매수가는 13,45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4%십니다. 이거래 연속으로 올랐고 오늘은 1.76%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2,140원인데요. 딱 거의 1년 전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19,000원도 터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낙폭이 꽤나 컸던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다시 회복되는 움직임인가 싶은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전문가님? 저는 단기적으로 좀 변곡점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뭐 회로 기판 그다음에 뭐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뭐 AI 반도체 그다음에 수요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월 달 그다음에 3월 달에는 반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확 바뀌었었죠. 근데 이제 2월 달에는 반도체 분위기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삼성전자에 막 호재들이 붙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뭐 유리기판이라던가 이렇게 진득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군들의 반도체 종목들만 힘을 썼었는데 이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과거 2024년도에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부장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회로기판 쪽에서도 그렇고 그냥 클래식한 반도체 종목들도 이런 순환매를 굉장히 좀 잘 타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뭐 회로기판, PCB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또 분위기를 뭐 심택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또 먼저 개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함께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코리아 서키트도 지금 바닥에서 뭐 꾸물꾸물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뭔가 좀 통계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과거부터 보여줬었던 뭐 패턴이라고 할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또 좋은 위치에서 돌파가 나오고 삼성전자의 흐름이 개선이 되면은 저절로 이제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를 이제 타겟팅으로 하고 올라가는 명분에 맞추기 뉴스들이 또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의 그 다음 그 반도체 쪽의 순환매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아까랑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변수라고 한다면은 뭐 시장이 흔들리는 변수 요거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거랑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들은 워낙 또 바닥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뭐 단발적으로 다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은 뭐 포기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뭐 추가 하락을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의 입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미국에서 이제 뭐 AI 가동 그다음에 AI를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빠르고 강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대규모 투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이제 많은 좀 훌륭한 기업들과의 뭐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만큼은 충분히 또 좋은 활약들을 보여줄 기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화면 놓고 볼게요. 자,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과거 2024년도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저는 메리트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중간중간 흔들리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11월에서 12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바닥의 위치, 그러니까 횡보가 나왔었던 이런 박스권 바닥의 위치, 그 다음에 1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바닥의 위치, 그 다음에 지금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단계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동종 섹터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닥 다진 이후에 지금은 이제 위쪽을 두들기고 있다 보니까 이제 12,500원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좋은 움직임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택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분위기를 굉장히 좀 좋게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동종 테마 안에, 동종 섹터 안에 다른 종목들도 이미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은 기분 좋게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450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 10%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는 좀 탈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관점에서는 뭔가 무작정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 전고점이 만들어졌었던 14,500원 여기를 이제 접근을 하고 뭐 14,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분할 매도는 좀 기계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또 재차 또 문의를 하셔서 추가적인 돌파 이후에 목표가를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단기적으로 흐름 개선이 기대가 되니까요. 지금은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가 있다고 설명 주셨고요. 12,500원 이 지점 돌파만 된다면 좋은 분위기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은 잠시 또 홀딩해 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근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기준은요? 8,000원에 네. 25%. 매수가 8,000원에 25%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아, 근데 이게요. 네. 한 10년을 넘게 기다렸던 거거든요. 네, 10년 넘게 삼성중공업을 쭉 봐오셨고 이제 드디어 예. 수익의 타이밍이 와서 연락 주신 거죠. 예. 근데 네. 이게 자꾸 15,000원 중반대 가면 무너지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건지 이유가 알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15,000원 중반대에서 자꾸 고꾸라지는 이유도 한번 찾아보고 10년을 끌어오신 이 종목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전략 챙겨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의견 구해볼게요. 전문가님 예. 보통 오래 가지고 계신 게 아니세요. 10년을 보셨는데 네.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투자를 또 극복을 하셔서 또 좋은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그만큼 좀 언제 꺾일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15,000원을 부딪히고 뭐 꼬꾸라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뭐 좀 시원한 돌파가 나오지 않고 뭐 그거를 이제 좀 뒷받침할 만한 명분이 좀 부족했던 거지 뭐 15,000원을 넘지 못하고 뭐 다시 추세가 꺾일 만한 그런 우려는 저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래 가져오시기도 했지만 그냥 좀 월봉 차트 보면서 그냥 좀 차분하게 묵직하게 좀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보다 뭐 매수를 좀 먼저 하시긴 했지만 저도 요즘에 이제 뭐 방송 통해서 2024년도부터 조선주를 굉장히 좀 애정하고 그중에 상선중공업을 좀 많이 제시를 드려가지고 이 종목을 좀 나름 이제 많이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뭐 지금 삼성중공업이 이제 좀 개선을 시킨 실적의 캐파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더해질 수 있을 만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아니면 그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아직은 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15,000원을 못 넘어서 불안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트 한번 볼까요? 저는 15,000원을 넘기는 그런 이벤트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이제 양봉이 더 세게 나오고 돌파가 됨과 동시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뭐 계속 가지고 계셨지만 이 15,000원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대략 한 14,000원 부근이 첫 번째 뭐 두 번째 언덕이 되고 세 번째 언덕이 되고 또 네 번째 언덕이 됐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뭐 기술적으로 이제 올라감에 있어서 좀 심리적인 이런 저항 구간들에 닿았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차익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심리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15,000원 부근을 계속해서 좀 두드리고 있는데 저점이 아래쪽으로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수급들이 뭐 지금은 뭐 기관 쪽에서도 좋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얘기들이 나와서 뭐 LNG 쪽의 자극은 계속해서 좀 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적으로 뭔가 좀 빠질 만한 명분도 없고, 그 다음에 재료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15,000원을 크게 우려하진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뭐 15,000원을 못 뚫고 내려오고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매수가가 워낙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익절하거나 중간에 뭐 차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뭐 무리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내용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좀 덜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제가 삼성중공업을 새로 추천을 하는 입장 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는데 올해 뭐 상반기까지는 묵직하게 가져가시면서 그래도 2만 원 부근까지는 좀 목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뭐 좀 납득이 좀 되신다라고 하면은 뭐 차분하게 잘 가지고 가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15,000원 넘지 못하고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네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지금 삼성 E&A도 같이 올라가는데 삼성중공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 삼성 E&A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시청자님? 예, 그건 옛날에 사가지고 네. 그것도 25% 사가지고 반은 팔고 지금 반은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삼성 E&A도 짧게 함께 같이 봐볼게요. 전문가님 괜찮으시죠? 네, 시청자님 일단은 뭐 예. 섹터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업종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쪽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뭐 이제 뭐 계열사로 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같이 영향을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좋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저도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이것저것 좀 까보고 저도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간에 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서치를 해가지고 의견을 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삼성중공업은 멀리 보시면서 한 2만 원까지도 목표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삼성 E&A에 대한 건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 예. 괜찮으실까요? 예. 네, 잘 시청자님. 들었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받아볼게요. HJ중공업 주셨고요. 매수가는 8,5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80%십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상승 하락 반복하다가 결국 밀려난 모습이고요. 0.51% 하락하면서 종가는 7,860원입니다. 보유 비중 80%시거든요. 앞으로 어떨까요, 이 종목? 화끈하시네요. 네. 뭐 HJ중공업도 뭐 저는 조선주 특히나 이제 뭐 LNG 기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제시드렸던 종목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8,500원에서 비중을 또 80% 실는 거는 제가 좀 생각했던 시나리오엔 좀 없었던 그런 그림인데, 그래도 뭐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추가 상승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선주들이 그동안에 이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주가에 뭐 반영이 되고 기대감들이 이제 막 계속해서 시장에서 커지다 보니까 뭐 조금씩 음봉이 나오거나 한번 뭐 흔들리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이게 뭐 끝물이냐 아니면 뭐 거품이 빠졌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죠. 근데 저는 생각을 했었을 때
쉬지 않고 계속 오르막길만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외부의 힘이 좀 개입이 된 뭐 좀 질이 나쁜 그런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름세를 보여주다가 좀 대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정 나오다가 또 힘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저는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선에 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LNG 쪽의 이슈를 가장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시장의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돼서 이게 뭐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LNG 쪽의 이슈가 계속해서 툭툭 더해진다라든가 모멘텀이 지속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은 개선이 되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보고 LNG 모멘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과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먼 그림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한번 이슈가 나왔다가 뭐 금방 깨질 만한 내용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뭐 LNG 추진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뭐 나중에 뭐 러시아 쪽에서 불어올 수 있을 만한 호재 기대들 이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좀 잘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비중이 큰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이 올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자 여기 제가 차트에다가 선을 그려드린 게 7,500원 부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첫 번째 윗꼬리 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언덕. 아까 이제 뭐 삼성중공업 때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툭툭툭툭 치면서 대밀리는 구간이 된 건데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 과거의 저항선이 지지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받쳐주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탈이 없어야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민이 좀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뭐 추세가 어디에서 다시 되돌릴지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심리들이 단기적으로 깨지면서 매도가 조금 더 격하게 출회될 수 있을 만한 위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 자체가 높죠. 비중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단은 7,50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위쪽으로 좋은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0,000원 위쪽으로 돌파하는 것까지 기대해 보시고 뭐 10,000원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 뭐 다시 한번 또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J중공업 충분히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실적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7,500원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로는 10,000원 돌파까지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받아볼게요. 메리츠 금융지주 주셨고요. 매수가는 11만 7,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5%십니다. 오늘 들어갔는데 가격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함께 연락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1.9% 올랐습니다. 종가는 11만 7,700원이고요. 3월 6일 꽤나 최근에 12만 7,400원까지 올랐습니다. 딱 오늘 진입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전문가님 살짝 웃으셨잖아요. 네.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네, 뭐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오늘 매수했는데 불안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신 거면은 뭐 다른 쪽을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자기가 이제 좀 확신이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우리 시청자분의 앞으로의 미래 그 매매에 있어서도 당연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 지주가 뭐 지금 잘 가고 있죠. 뭐 제가 뭐 기대하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지금 뭐 한 3년 연속으로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지주사 안에서도 시총 뭐 2위를 좀 넘보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막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됐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단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자, 차트 한번 볼까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2023년 혹은 뭐 이제 2022년도 하반기에서부터 굉장히 좀 빠른 폭풍 성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실적이 뭐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좀 좋아질 것 같아 이런 내용이 더해지는 것도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정도로 요런 내용이고 이게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요렇게 됐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저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흐름과 추세 그다음에 들어오는 수급들 요런 거를 보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나 이제
글쎄요, 뭐 방송에서는 좀 그렇지만 혹시나 이제 뭐 매도 물량들이 갑자기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갑자기 또 급락을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고점 위치는 저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지도 않으시고 저라면은 굳이 이 종목을 오늘 꼭 요거를 탔어야 됐을까? 요즘에 뭐 시장이 좀 흔들려서 좀 잘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가고 있는 종목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은 꼭 이거를 좀 매수를 했어야 됐을까라는 의견이 좀 더 좀 지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괜한 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면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고 뭔가 조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깨림직한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가에 대한 대응들은 그래도 좀 대응을 하시면서 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스럽지 않게 뭐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11만 5천 원 아니면 조금 좀 넉넉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1만 1천 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신고가 달성 여기를 이제 목표로 하면서 보유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뭐 KB금융이라던가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금융 특히나 이제 뭐 KB금융이 가장 좀 대표적이니까 요즘에 흐름들이 조금씩 좀 낮아지고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고배당 종목 혹시나 이제 올라간 명분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워낙 또 잘 줬던 기업이니까 2024년도에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고 그런 이제 좀 투자의 대체제가 좀 그렇게 이제 좀 끌어올렸나 뭐 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금융주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금리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반기 예대 마진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금리 정책 안에서의 이제 좀 끝물이 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고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상승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금융주들이 최근에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안에서 이제 뭐 밸류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금융주들이 좀 부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좀 많이 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재차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이 종목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죠.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단기 투자 관점이셨다면 11만 5천 원 이 지점을 손절가로 봐보시면 좋겠고요. 길게 볼 모함이셨더라도 11만 1천 원 이 부근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